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가방. 그저 평범한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처럼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 가방이 열리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30분 안에 재가 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화장실을 갈 때도, 조깅을 할 때도, 심지어 딸의 결혼식장에서도 그의 곁을 0.1초도 떠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 사람들은 이걸 핵가방, 전문 용어로는 누클리어 풋볼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상상하죠. 가방을 열면 커다란 빨간 버튼이 있고 대통령이 화가 나서 그걸 꾹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방 안에는 버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대체 무엇으로 핵 공격을 명령하는 걸까요? 왜 굳이 무거운 가방을 군인이 직접 들고 따라다녀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이 가방을 통째로 도둑맞거나 대통령이 술에 취해 홧김에 열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월드 오늘은에서는 인류 최후의 날을 결정하는 이 검은 가방 속의 진짜 내용물과 그 누구도 혼자서는 누를 수 없게 설계된 잔인할 정도로 치밀한 살인 프로토콜의 실체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공포를 느낍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지구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핵가방은 대통령의 변덕이나 사고를 막기 위해 상상도 못할 장애물들을 겹겹이 쌓아두었거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건 이겁니다. 가방 안에 든 게 버튼이 아니라면 대체 뭐냐는 것. 그리고 그게 정말 작동하긴 하느냐는 것.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아찔한 사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핵발사 암호가 적힌 카드를 잃어버리고도 무려 수개월 동안 그 사실을 숨겼고, 레이건 대통령이 총격을 당해 수술실로 실려갔을 때는 그의 핵코드가 응급실 쓰레기통 옆에서 발견되기도 했죠. 이런 허술한 순간에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았던 것. 가방 시스템이 가진 특정한 장치 덕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20kg짜리 무거운 가방의 속살을 들여다봅시다. 가방을 열면 버튼 대신 4가지 물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검은 책입니다. 적국의 주요 도시와 핵시설 등 보복 공격 지점들이 옵션별로 빼곡히 적힌 메뉴판 같은 거죠. 두 번째는 대통령이 대피할 수 있는 비밀 벙커 위치. 세 번째는 긴급 방송 시스템 운영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하나. 바로 비스킷이라 불리는 작은 암호 카드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열쇠죠.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대통령이 카드를 꺼내 발사해 라고 외친다고 해서 미사일이 즉시 불을 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두 명의 합의라는 무서운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가방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검은 책을 보고 타격 지점을 결정했죠. 그 다음은요. 바로 비스킷이라 불리는 암호 카드를 꺾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치명적인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핵발사 체계는 결코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인규칙 투맨룰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그 명령이 진짜 대통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럼 국방부 장관이 거부하면 핵미사일 안 쏘는 거 아니야? 틀렸습니다. 장관은 명령의 도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이 목소리가 대통령이 맞나? 만 확인하는 기계적인 역할이죠. 만약 장관이 반대한다며?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장관을 해임하고 그 다음 순번인 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스템은 발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가짜 명령을 걸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시간입니다. 적국의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는 레이더 신호가 포착되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판단 시간은 단 6분 내외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은 이 6분 안에 인류의 문명을 끝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죠. 상상해보세요. 자다 일어난 새벽 3시, 비몽사망한 상태에서 군인이 들이민 가방을 보고 암호를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로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컴퓨터 오류로 소련이 미사일 2200발을 쐈다는 오보가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대통령이 1초만 더 성급하게 가방을 열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유튜브를 보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지면 암호화된 명령은 펜타곤의 국가군사지휘센터로 전송됩니다. 이곳은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거대한 심장부죠. 여기서부터는 인간이 아니라 시스템이 지배합니다. 명령어는 다시 전 세계 바다 밑에 숨어있는 원자력 잠수함과 지하 깊숙한 곳의 사일로로 전달됩니다. 현장의 발사 요원들은 자신들이 쏘는 미사일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죽이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전달된 암호가 일치하는지만 확인하죠. 이들은 동시에 2개의 열쇠를 돌려야 합니다. 한 명이 마음이 약해져서 못 돌리게 할까봐 두 열쇠의 거리는 한 사람이 양팔을 다 벌려도 닿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양심조차 계산에 넣은 잔인한 설계입니다. 결국 이 검은 가죽 가방은 단순한 무기 가방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기술이 인간의 통제력을 넘어섰을 때 그걸 다시 인간의 손으로 붙잡고 있으려는 마지막 처절한 몸부림이죠. 우리는 이 가방을 강함의 상징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 가방은 불신의 상징입니다. 대통령을 믿지 못해 장관의 확인을 붙이고 현장의 군인을 믿지 못해 2개의 열쇠를 떼어놓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철저한 시스템도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일이다 보니 역사 속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장 황당한 사건은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일어났습니다.
핵 결정을 내릴 때 본인임을 증명하는 암호카드, 일명 비스킷을 무려 수개월 동안 분실한 채 지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보좌관들이 암호를 확인하려 할 때마다 지금 위층에 뒀다, 회의 중이다라며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어디다 뒀는지 본인도 몰랐던 거죠. 만약 그 사이 비상사태가 터졌다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는 더 극적이었죠. 그가 저격범의 총에 맞아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의료진은 수술을 위해 그의 옷을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 있던 핵 암호카드가 바닥에 떨어졌고 누구의 것인지도 모른 채 응급실 쓰레기통 옆에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핵 통제권이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순간이죠.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 5명의 전담 장교들. 그들은 미국 최고의 엘리트 군인들이지만 그들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대통령과 수갑으로 연결된 채 화장실 앞까지 따라가야 하며 대통령이 가족과 휴가를 갈 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육체적 피로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이 가방을 여는 순간 내 손으로 인류의 절반을 지우는 서막을 알리게 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죠. 실제로 가방 안에는 긴급방송 매뉴얼이 들어있는데 이는 핵전쟁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제 끝났으니 대피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마지막 고별사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이 가방은 곧 지구의 영정사진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본 핵가방의 실체는 빨간 버튼이 있는 화려한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류투성이 인간을 어떻게든 시스템으로 묶어두려는 처절한 안전장치이자 동시에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현대 권력의 차가운 단면이었죠. 이제 뉴스에서 대통령 뒤를 따르는 검은 가방을 보신다면 단순한 서류 가방이 아니라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괴물을 억누르고 있는 봉인함으로 보일 겁니다. 세상은 기술로 발전하지만 그 기술을 멈추는 건 결국 인간의 윤리와 시스템입니다. 이 가방이 영원히 열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이 가방이 존재해야 하는 역설적인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알고 나면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기된 구역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호기심이 풀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왜를 푸는 가이드 월드 오늘은 이었습니다.